전남적 각 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목포 선거구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해봤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해한 40대 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생종 행양파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양파가 쌓여있어 가격 하락에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다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적 각 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가 그동안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추이를 분석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김원희 현 국회의원과 배종호 예비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 MBC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목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원희 예비후보가 35%, 배종호 예비후보가 2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30, 40대에서는 김원희 후보가, 5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배종호 후보가 앞섰습니다.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 자영업자에게는 배종호 후보가, 화이트 칼라 직종과 주부, 학생에게는 김원희 후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의 출마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계속 지지하겠냐고 물었더니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두 후보 지지자 모두 비슷했지만 바꿀 수도 있다고 답한 사람은 김원희 후보 지지자가 배종호 후보 지지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실시한 목포 MBC의 여론조사 결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목포 MBC 여론조사에서 김원희 후보가 배종호 후보를 16.9%포인트 앞섰지만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배종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인 1%포인트 차로 앞섰고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김원희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인 6%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선거구의 공천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이유로 공천 심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 깜깜이 상황에서도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오수생 도전자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목포는 이미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불이 난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목포의 한 아파트. 경찰과 소방당국이 까맣게 타버린 사건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6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집안에 불을 지른 4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목포의 한 직업 속에서 숙소로 사용돼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걸 좀이라도 아끼게끔 하려고 그게 할 수 있으면 좀 가라. 평소 일용직 노동자 여러 명이 수시로 사용하던 숙소지만 사건 당일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이 남성은 섬 염전 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범행 1시간여 전 술에 취한 채 인근 상가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싸웠다고. 그전에는 잘 지낸다고 그런 말만 했는데 어제는 싸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빴고 투명차에 나오고 좀 금방 치겠다고.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해 살인과 현주 건종을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2월 들어 비교적 많은 비와 함께 기온도 예년보다 높았는데요. 오동도의 동백은 붉은 꽃망울 터뜨렸고 봄비를 기다린 농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한겨울 웅크리고 있던 붉은 동백에 봄비가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붉은 우산을 쓴 관광객도 성큼 다가온 오동도의 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비가 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가장 많은 동백을 본 것 같아요. 오동도의 동백꽃은 3분의 1가량 개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이번 달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온화한 날씨와 시원한 비는 아이들의 마음도 설레이게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도 나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상쾌해요. 여수 돌산에선 봄이 다가오면 가을에 파종했던 갓을 수확합니다. 그러나 올해 겨울은 유독 추워 갓뿌리가 고사하는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꽁꽁한 대지를 녹여준 고마운 단비에 농민의 시름도 잊혀집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제 이 가시고 마늘이고 다 비료를 해놨어요. 근데 좋은 비가 왔어요. 비 양도 적당하고. 이번 봄비는 목요일까지 전남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날씨도 한낮 최고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날이 따뜻해지면 언 땅이 풀리면서 각종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입니다. 갑자기 벽에 금이 가더니 벽면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바위와 흙더미가 밀려 들어옵니다. 가게 바로 뒤 야산에 약 400제곱미터의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잔해에 묻히는 등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사람 없을 때 해서 다행이죠. 사람 있을 때 영업할 때 했으면 큰일 납니다. 황당한 건 그 이후입니다. 카페에 손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건물 2배만한 산이 커다랗게 움푹 파이고 건물 옆 출입이 금지됐지만 사고 다음 날인 주말 이틀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된 겁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이 공사 관계자에게 안전 여부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기 허물어 적은 거예요. 꼭 이사도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안 한다겠대요. 이게 충격하고 그러면은 아마 더 위험하니까. 취재 결과 광주 북구는 사고 바로 다음 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사태가 일어나 손님들이 있는 카페를 덮칠 수 있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하나 없었습니다. 북구는 가게 주인을 만나 수차례 영업 중지를 설득하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응급복구가 급한 나머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핑계댈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대처하는 과정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출입 제한을 이제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산사태 현장을 보고도 카페를 이용한 시민이나 가게 주인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심각성을 몰랐을 수도 있던 상황. 만에 하나 추가 붕괴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라도 났다면 그제서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따지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조생종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양파가 쌓여 있다 보니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더라도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조생종 양파는 저장성이 낮아 수확 후 바로 판매해야 하는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입해둔 양파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산 양파 재고량은 16만 5,643톤으로 지난해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양파 재고량 증가 등으로 최근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파 거래 가격은 1kg에 1,132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습니다. 지금 농장 못 보장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올 조선생이 이제 겹치게 되면 판로가 이제 확보하는 소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남부 채소농협에도 저장된 양파는 3천여 톤으로 평소보다 2배 수준의 양파가 저장돼 있는 상황. 하루에 50톤씩 출하하고 있지만 쌓여있는 재고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자폭이 커져버리니까 출하량을 조금씩 늦출 수 있는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량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가격 하락이 우려돼 밭대기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밭을 갈아엎어야 할지도 몰라 농민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D-100일을 맞아 성공 개최를 위한 교육가족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가족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전남교육의 미래 희망을 밝히자고 다짐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전남교육청과 교육부, 전남도, 경북교육청 공동 주최로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목포시 의회는 목포해양대학교의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목포해양대에 인천대와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을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대학 통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완도군 망성리 선착장 앞 바다에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해경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목포 지역에 개관한 통일 종합 플랫폼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통일부로부터 전남 통일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통일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작은 통일부 역할이 기대됩니다.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는 남북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통일부,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평화통일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5월 열리는 전국 장애 학생체전과 전국 소년체전 준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관련 보고회를 갖고 체육시설과 교통과 주차, 숙박, 음식점 관리 대책, 환경, 도시 미관 정비 등 체전 분위기 조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은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수영과 육상, 축구 종목 등이 목포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 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손점식 전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손점식 사무처장은 전남 지역 각 회원단체와 소통하고 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해 전남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이 역대급으로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전남 12개 시군에 이르며 최근에 북부권인 장성과 나주 등으로도 확산되면서 3월 말까지 6만 5천 그루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제선충병 예찰 방재단 72명을 운영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은 헬기와 드론 예찰을 강화해 방제 사각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중국, 일본, 동남아 해외 사무소 3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일부 해외 사무소는 협력과 집행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가 하면 평가위원회 구성, 실적평가,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 우호협력 지자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교류 재개와 국제협력관실의 기능 확대, 민간 위탁 등을 주문했습니다. 신안군이 한국과 프랑스 교류를 기념하는 샴페인과 막걸리, 이른바 샴막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샴막 축제는 1851년 프랑스 고래잡이 어선 나르발호가 비금도에 표류했지만 주민들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축제는 샴페인과 막걸리의 첫 만남 연극 공연과 양국의 전통주 전시와 시음 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